오늘자 매일경제신문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기업 증권면에서 주요 경제 기사들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차 업체 얘기가 좀 실려 있는데요. 5대 완성차 업체들의 지난 5월 판매 실적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다음 기사도 저희가 볼 텐데 먼저 이제 코로나19로 자동차 산업이 힘든 나날을 연일 보내고 있습니다. 5월 완성차 판매량이 또 부진한 결과를 기록을 했던데요. 완성차 업체들의 5월 판매 실적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나요? 네, 투자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네. 우리가 산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코로나19 국면에서 이 자동차 수요가 살아나려면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이 국내 완성차 5개 업체가 이 5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 36.3%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내수는 좀 괜찮은 편이었어요. 네. 또 정부의 개별 소비세 인하 지원책도 있었고 또 자동차를 교체하는 신차 수요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형 아반떼도 그렇고 그랜저도 괜찮았고 그리고 또 제네시스가 또 상당히 또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는 괜찮았는데 해외 경우에는 공장이 또 셧다운되는 이유도 있었고 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봉쇄령이 아직까지도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수요가 바로 이 영향이 작동되면서 이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해외 이 수출 그리고 해외 판매가 거의 48% 가까이 급감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은 그렇다면은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가 더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해외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얼마나 어둡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차 쪽도 그렇고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에 또 투자하거나 또 증시 관련 분석을 할 때도 좀 참고를 꼭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전히 코로나19가 또 가을에 유행하겠다라는 이런 심리적인 또 위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게다가 또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급 가행이 됐었죠. 그래서 닛산의 경우에도 전 세계적인 공급량을 줄이겠다. 심지어는 한국 시장에서도 철수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할 정도인데 국내 완성차의 경우에도 해외에서의 수요가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당분간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으로는 개별 소비세가 좀 연장되든지 당분간은 좀 내수 쪽에 역점을 둘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동차 관련주들 최근에 또 주가 흐름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 기아차를 꼽을 수 있는데요. 현대차는 최근에 주가가 한 달 넘게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그래도 2% 넘게 올라 10만 원에 마감이 됐고요. 기아차는 그래도 지난 금요일에 주가가 급등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상승 흐름 유지가 됐습니다. 1% 넘게 상승했고요. 현대모비스 4%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업 증권면에 있는 쌍용 자동차 기사를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쌍용 자동차가 서울 구로동 서비스센터 용지 매각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충분히 자금 위기를 좀 극복해낼 수 있는 건가요? 올해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대기업을 지원할 때 정부에서도 KDB 산업은행이든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항상 요구하는 것이 대기업의 경우에는 또 자구책을 강구하라 이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쌍용의 경우에도 당장 영향을 받는 것은 자금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구책으로서 알짜 땅입니다. 구로 서비스 센터를 이제 PIA라고 하는 컨소시움에 이 판매를 하기로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달 말까지 입금이 됩니다. 그럼 약간 숨통이 트이는데 네. 문제는 이 1,800억 외에도 올해 돌아오는 이제 KDB 산업은행의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두 개를 합하면은 올해 전체 차입금 정도는 한 2,400억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PIA의 알짜 땅인 구로 서비스 센터를 판매한 이 자금만으로도 충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KDB 산업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이 한 900억 정도 올해 만기가 되는데 이걸 좀 유예해달라. 이런 신청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정부의 지원도 사실은 중요한데 충분하게 지원을 못 받는 경우에는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자구책으로 보이는데 올해는 괜찮아 보입니다. 쌍용 자동차. 그런데 내년은 어떨까? 이 점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럼 뭐 계속 이제 경영 위기를 좀 극복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어떤 노력들을 더 기울이고 있나요, 쌍용차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네. 사실 마인드라 그룹이 좀 대규모의 자금을 지원해주면 너무나 좋은데 지난달에도 400억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비핵심 자산에 대한 이 매각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핵심 자산은 공장이죠. 네. 창원에도 있는 공장인데 이 공장들은 손을 댈 수가 없고 비핵심 자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뭐 물류센터 또 인재 개발은 이런 용지 등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것들을 이제 최대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이제 뭐 흑자가 되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또 자구책으로서 내부적인 또 수단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뭐 상여금도 반납하고 또 그리고 성과급도 반납하고 또 임원들 급여도 반납하는 이런 고통 분담을 합의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쌍용차 역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주가 석 달째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고요. 전일장에서는 0.31% 올라 1,62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1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금호타이어가 비상경영에 고삐를 죄며 이 최대 12개월 자율 휴직에 돌입한다라는 기사입니다. 휴직 제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러니까 금호타이어는 이 관점에서 먼저 보셔야 되겠죠. 자동차 완성차가 지금 상당히 코로나 국면에서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씩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 결국 타이어 쪽도 영향, 유관 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호타이어가 최대 12개월,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12개월 자율 휴직제에 돌입하기로 이제 직원들에게 이 공고를 했다고 네. 하는데 사실 뭐 좋아서 휴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코로나19 국면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인데 이 자발적 휴직 외에도 전체적인 회사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서 육아휴직 또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호타이어의 주가 분위기 체크를 해볼게요. 역시나 뭐 쌍용차와 마찬가지로 주가 석 달째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이어 업체도 완성차 부진으로 생산 실적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전일 주가는 2% 넘게 올라 3,01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기관이 또 매수세로 전환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매일경제신문에 실려있는 기사 위주로 살펴봤고요. 개장을 앞두고 여러분들 투자 아이디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